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4일 오후 6시 3분입니다. 1사 후퇴 70주년이 되는 겨울 날씨가 70년 전처럼 아주 차갑습니다. 혹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난방 속에서 따뜻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70년 전에 피를 흘려서 자유를 지켜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공짜로 누리면서 고마움을 잊고 공짜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정권, 어떤 정권이냐? 지금부터 제가 요약한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문제를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권을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이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처음부터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6.25 남침 전쟁을 내전이며 국제전이라고 했다. 침략전을 내전 국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 등 당시 공산권의 시각과 비슷하거나 같다. 2.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야 리셉션에서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다. 사상가로, 문학인으로서가 아닙니다.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격하하면서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격상하여 호칭하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인 양 추켜 세웠다. 헌법 제3조 위반이었다. 존경하는 김일성의 손자이기 때문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주의자이고 6.25 전쟁 범죄자 중 한 명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에 속하는 것처럼 연설했다. 국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김일성의 남침에 면죄부를 주며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생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에는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주도했던 무장폭동과 제주도민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통일을 미리 꿈꾸다가 고초를 당한 것처럼 연설하여 남로당의 목표였던 공산 통일을 미화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불렀다. 6. 위의 5개 연설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 운동권 즉 주사파의 영향하에 있든지 자신이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7. 문재인 대통령은 전향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레닌주의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헌정질서 수호자의 자리에 헌정질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인물을 앉힌 것은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초하는 행동이었다. 8.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탈출한 2명의 탈북 의민, 즉 북한 거주 한국 국적자를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했다.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사법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해야 하는데 반국가 단체로 한국인 2명을 넘긴 것이다. 9.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거주 한국 국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해주는 전단 등을 보내면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는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국민의 기본권을 해쳐서라도 김일성의 손자를 비호하려는 의도를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10.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해역으로 표류해 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해자인 김정은을 피해자인 해수부 공무원 측보다도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또한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의 자연스러운 발로가 아닐까 의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의 뿌리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도 건국일로 기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건국절이 있는 북한 정권을 더 정통성이 있는 체제로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심이 생긴다. 이 또한 김일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닌가 의심하는 일은 국민의 권리요 의무다. 12.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준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 총회 결의문, 즉 한국을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이 결의문의 해석을 조작하여 국가 정통성을 훼손한 학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하였다. 김일성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 사람에 대한 농공행상이 아니었던가. 13. 대한민국 헌법은 김정은 정권을 주적으로 보도록 명령한다. 문재인 정권은 군대가 적군을 주적으로 여기는 것을 금지시키고 오히려 국민 다수를 적대시한다. 이런 정권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진보 정권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적 정권으로 불러야 합니까? 좌파 정권으로 불러야 합니까? 극좌 정권으로 불러야 합니까? 간첩 정권으로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괴뢰 정권으로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나라를 팔아 넘긴다는 뜻에서 매국 정권으로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촛불 정권으로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반역 정권으로 불러야 합니까? 여기 뭐 여러 사람들 생각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정권, 좌파 정권, 극좌 정권, 간첩 정권, 괴뢰 정권, 매국 정권, 반역 정권, 촛불 정권 등등등.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자신들을 촛불 정권이라고 부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는 촛불 혁명 정권이라고 불러요. 촛불 혁명 정권. 그럼 혁명 정권으로 불러야 하느냐? 혁명? 말이 좋아서 혁명이지 혁명이 헌법에서 허용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혁명을 합법화합니까? 혁명을 합법화하는 헌법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혁명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혁명은 그 수단이 군대가 나오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뭘 하더라도 혁명은 헌법 외의 방법으로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혁명. 자신을 혁명정권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우리를 반역정권으로 불러달라는 초대장에 가깝습니다. 그걸 포함해가지고 이 정권을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진보정권, 민주정권, 좌파정권, 극좌정권, 간첩정권, 괴뢰정권, 매국정권, 반역정권, 촛불정권, 이적행위를 한다는 뜻에서 이적정권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걸 모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